여러분, 금값이 또 폭등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일 대비해서 국제 금값 상승액입니다. 22.9달러나 폭등했습니다. 사실 금값 폭등이라고 제가 쓰고 싶었는데 또 여러분들 너무 막 놀랄까 봐 제가 금값 급등이라는 표현으로만 제가 좀 톤다운을 했습니다. 사실 22.9달러라는 것은 엄청나게 오른 숫자죠. 그죠?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 보면서 이야, 이게 금값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루 동안 금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1921.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22.9달러가 상승을 해서 말입니다. 1.21%가 올랐으니까 금값이 어느 순간 엄청나게 올랐죠. 어느 순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금값이 말입니다. 작년 말입니다. 11월 1일만 하더라도 1630달러 정도 갔었거든요. 1630.9달러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1921.7달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거의 200달러 가까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값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921.7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게 금을 사자 금을 사 뭐 이런 이야기가 아주 쉽게 나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금이 올라가는 데는요.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인다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사실 지난 3분기만 하더라도 작년 3분기입니다. 399톤 339.3톤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 341%의 금을 중앙은행들이 사들였습니다. 그럼 2분기는 적게 사들였나? 아니에요. 186톤을 사들였습니다. 2021년 2분기에 209톤을 사들인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3분기는 186톤에서 2배가 되는 거죠. 399.3톤이니까. 장난 아니게 사들였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금값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럼 중앙은행들이 왜 사들일까요?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거고 금이 좀 많아야지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에 타격을 덜 받더라. 그래서 금을 사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사들이고 터키에도 사들이고 중국이 특히 많이 사들이죠. 러시아도 많이 사들이지만 중국은 얼마나 사들이는가 발표도 안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페트로 달러에서 페트로 위안 쉽게 말하면 달러 패권이 이제 무너지게 만들겠다. 위안화 패권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있으니까 금을 많이 사서 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사들여서 금값이 오르는 거 뭐 당연할 수 있지만 사실 말입니다. 이게 개인들이 금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것만 가지고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 이제 인상이 최종까지 와 닿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대로 가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2월 1일 날 올리든가 그리고 3월 22일 날까지 올리면 이제 최종금리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3월 22일까지 올리면 0.25%씩 올린다고 했을 때 5%가 됩니다. 5%. 그러면 여러분 금리를 5%까지 올리고 이제는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경기가 더 나빠지면 침체도 이게 동결이 아니라 인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인하도 그죠.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인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동결시키거나 인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몰리는 거예요. 금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경기 침체에는요.
예, 핵심이 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중앙은행의 수요도 커졌지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금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끝이 보이니까 달러 인덱스가 실제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지금 103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113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예,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 결국 그것이 말입니다. 금값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에 대한 수요는요, 지금 투자자들에 대해서 좀 다 다르지만 2,000달러는 당연히 간다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물론 시장의 전망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미국 경제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짜 온다 이렇게 되면요. 금은요. 2,000달러가 아니라 2,100달러, 2,200달러도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를 할 경우에 말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연착륙한다. 침체 안 한다. 둔화 정도에 그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IMF도 미국 경제에 연착륙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말입니다. 미국은 연착륙을 한다. 이러면 금값이 2,200 이렇게까지는 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은행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요. 월가의 황제라는 분 아니에요. 이분은 침체 온다는 거예요. 침체 온다. 그러면 JP 모건 같은 경우는 금에 대한 어떤 가격을 전망을 굉장히 높게 보겠죠. 실제로도 높게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금이라는 것은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쌀 때 많이 가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쌀 때 많이 가진다 이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투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만의 투자법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동산에 잘 맞는다. 나는 주식에 잘 맞는다. 나는 금에 잘 맞는다. 나는 달러에 잘 맞는다. 나는 채권에 잘 맞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만의 투자법. 제가 말씀드린 거 부동산이나 금이나 달러나 채권이나 아니면 현금이나 이것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나만의 투자법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